췌장암의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의 이종찬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췌장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췌장암도 대장암처럼 증상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발견된 뒤에는 많이 진행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뭐 반의사 다 되셨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췌장암 같아. 하면 일단 막 누가 췌장암이라면 헉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췌장암은 암 중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생존율이 낮고 증상도 없어서 발견이 늦기 때문인데요. 여기 아까 심기남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에서 췌장암은 발생 순위로는 8위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암 사망률 순위는 4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생존율을 보시면 이 10대 암 중에서 췌장암이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고 낮네요. 암 사망률의 증가 속도는 미국, 유럽 혹은 우리나라 모두 1위이기 때문에 췌장암은 실제로 좋지 않은 암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췌장암이 무조건 무섭기만 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두려움은 줄이고 좀 실천적인 희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췌장암 투병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보호자들도 그렇고 단지 확률일 뿐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고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다 치료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오늘 좀 않으셨으면 희망을 좋겠습니다. 좀 심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씀 강조해 주셔야죠. 오늘 우선 췌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은 그래픽 보여주시면요. 췌장 같은 경우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위쪽, 뒤쪽에 있는 장기입니다. 저기는 옥수수 혹은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장기인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신 다음에 손가락 2개를 접으시면 대략 이 정도 크기가 내 몸의 췌장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췌장은 워낙에 깊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발견이 늦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통을 하나의 여행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여행 가방 안쪽에 있는 커피 우유가 터지게 되면 발견은 늦지만 발견했을 때는 이미 뭔가 일이 많이 벌어진 후잖아요. 췌장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증상이 늦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저렇게 깊숙하게 있으면은 막 초음파에도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엑스레이라든가 복부 초음파는 특히 보이지 않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로는 진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내시경 일반 내시경으로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CT라든가 MRI라든가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검사는 사실은 국가검진에 넣기에는 너무 좀 규모가 있고 방사선 조사량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췌장은 흔히 말씀드리기로 이제 양수겸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화 역할과 조율 역할을 둘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화와 조율. 일단은 우리 몸에서 소화액으로는 위액이 유명한데 사실은 췌장액도 굉장히 중요한 소화 효소입니다. 이러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췌장인 것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조율 역할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소화 기능이 외분비 기능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조율 기능은 내분비 기능입니다. 우리 당뇨하면 가장 유명한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든가 글루카곤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서 조금의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대사를 굉장히 많이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은 혹자는 우리 몸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췌장은 이런 양수 겸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췌장이 많이 망가지면 소화 기능뿐 아니라 당뇨 같은 조율 기능도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는 고 김영애 씨가 어제가 9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좀 유명인 분들 중에서도 이 병으로 돌아가신 맞습니다. 분들이 꽤 계세요. 췌장암으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신 유명하신 분들이 많죠. 뭐 대배우 변희봉 선생님이라든가 월드컵의 영웅 유상철 감독님이라든가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이 늦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를 하더라도 췌장암 자체가 워낙에 공격적이기 때문에 조기의 전이와 치료가 완치가 되더라도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인 공격성. 그리고 세 번째는 췌장의 이제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 췌장의 미세 환경은 마치 암세포들을 어떤 섬유세포가
장미덩굴처럼 빡빡하게 둘러싸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치료 저항성도 있기 때문에 췌장은 이런 이유로 굉장히 어려운 암이라고 알려진 것은 맞습니다. 네. 치료 저항성이 있다는 게 치료가 잘 안 먹힌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췌장암인 어떻게 치료가 좀 힘든 네. 그런 암인 것 같아서 이렇게 치료가 이게 불가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아니요, 들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발견이 늦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네. 보통 발견됐을 때 몇 기 정도인 환자가 많나요? 췌장암은 이미 발견되었을 시점에서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환자가 한 50% 정도 되고요. 절반. 진짜 원격 늦게 전이는 없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뭐 크기라든가 혈관 침범 때문에 그런 3기 저희는 국소성 암이라고 하는데 3기인 경우가 35%.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한 1, 2기 환자분들은 보통 15%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이 각 병기에 따라서 예후와 치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네.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늦게 발견됐기 발견돼서 때문일 그렇구나.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진단이 빠르지 않아서구나. 네. 지금까지는 이제 좀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네. 아까 췌장암 전체 5년 생존율이 16%라고 낮게 나와 있지만 15년 전만 해도 한 5, 6%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췌장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난치병과 불치병은 다르잖아요. 췌장암은 터프한 난치병인 것은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 이슈가 아닌 고생 이슈로 끝나고 완치까지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불치가 아니라 난치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네네네.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췌장암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난치의 난이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해와 진실 뭘까요? 첫 번째는 췌장암 증상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증상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췌장암은 아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욱 조기 증상이 딱히 없습니다. 조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췌장암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된다던가 없던 당뇨가 생긴다던가 네. 등이 아프다던가 그리고 CA19-9라고 알려진 그 췌장 수치가 있는데 그 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이 아파요? 네, 등이 아픈 왜냐하면 췌장은 뒤쪽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등이 아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췌장암에 걸리면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증상에 걸렸다고 다 췌장암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 외래 오실 적에 등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실제로 등이 아프신 분들 중에 그 원인이 췌장암인 경우는 아마 1000명에 1명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췌장암에 걸리면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100명 중에서 그 원인이 진짜 췌장암 때문인 분들은 1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당이 조절이 안 되는데 등까지 아프다 하면은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을까요? 알아볼 필요는 있죠. 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네. 지금 등 아프신 분들이 네, 걱정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냥 증상으로만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왔을 적에 괜찮을 확률이 대략 99%, 안 네. 괜찮을 확률이 1%잖아요. 이 1%를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의사기 때문에 네. 한 번쯤 오셔서 상담을 받고 검사를 해보는 것은 좋겠지만 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괜찮은 99%야라고 낙천적으로 마음 먹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이런 차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네, 오늘의 두 번째 진실은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나요? 이 얘기 들어봤다. 일단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췌장암의 위험 요인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췌장암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흡연, 그리고 만성 췌장암을 유발할 정도의 장기적인 과음,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암도 그렇고 대장암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은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적힌 대로 살면 됩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네. 당 조절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가족성 췌장암과 췌장에 있는 물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면 첫 번째는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다. 그럼 나도 췌장암에 걸리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를테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80세 할머니가 치질에 걸리셨다. 그런다고 나도 치질에 걸린 유전자가 있을 거야라고 미리 걱정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반대 극단적인 경우는 흔치 않은 암인데 45세에 내 직계 가족 중에 2~3명이 걸렸다. 이건 뭔가 가족성으로 내가
취약한 유전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하.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단에서 봤을 적에 췌장암의 직계 가족이 2명 정도 있는 경우는 이쪽으로 가족성이라고 치우쳤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췌장암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뭐 한 분 정도만 췌장암에 걸렸다라고 해서 가족성 췌장암이라는 말을 붙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물론 어쨌든 검사는 한 번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가족분들 중에 췌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쯤 뭐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고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췌장의 무록입니다. 췌장의 무록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전에는 췌장의 무록이 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역학이 있고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 10년 이내에 이제 건강검진 MRI를 한다던가 무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무록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단순하게 보면 무록 중에는 췌장암에 갈 위험이 있는 나쁜 무록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순한 무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실 적에 순한 무록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나쁜 무록이어도 그분들이 전부 췌장암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의사 선생님 상의하에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시고 항상 주의하실 것은 나는 좋은 95%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네. 걱정은 의사 선생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네. 그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그러니까요. 잘해주시면서 긍정적인 가능성에 네. 초점을 맞춰주시네요. 걱정은 선생님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아유, 교수님 그래도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치료만 잘해주시면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췌장암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이거는 오해가 아니라 정답입니다. 췌장암 정답이에요. 수술을 하면 정확히는 췌장암의 유일한 완치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 간혹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췌장암을 진단을 받았을 적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그런 대수술을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게 오해죠. 췌장암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좋은 상위 15%에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췌장암을 병기별로 치료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흔한 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사기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원격 전이가 원발 전이가 있고 원발 종양이 있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사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은 암이 전신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뭐 요새 흔히 많이 나오는 뭐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방사선 치료 등등의 국소 치료는 사실은 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기본이 항암 치료라는 거. 두 번째, 3기 같은 경우 아까 전체의 35%라고 하는 3기는 국소성 진행성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은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합니다. 다만 4기와 다른 점은 이 3기인들 중에서 치료 반응이 아주 좋은 15에서 20% 정도는 암이 줄어들어서 2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췌장암 3기 치료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핫 이슈죠. 더구나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린 전신 치료 외에도 방사선 치료, 중입자 치료 같은 국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췌장암 3기인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2기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물론 뭐 목표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3기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하되 4기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1, 2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기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 혹은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췌장암 환자분을 진단 시 1등에서 100등까지 쭉 줄을 세웠을 적에 앞에 15%에 드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술할 수 있다는 되게 감사한 것이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보조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러면 수술도 힘들었는데 보조 항암 치료는 어떻게 받나 하고 이제 심란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3, 4기에서의 항암 치료는 암 전체의 본진을 줄여버리는 되게 세게 해야 되는 항암 치료잖아요. 네. 근데 1, 2기에서의 보조 항암 치료는 수술로 암의 본진을 드러내고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들 입장에서의 폐잔병들을 말려 죽이는 항암 치료이기 때문에 기한도 있고 좀 살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항암 치료도 받을 수만 있다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사기라는 게 네. 사기라는 게 이게 말기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 해서 조금 이제 표현 때문에 걱정하시는 예, 분들이 예, 예. 있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치료가 그래도 가능한 건지 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네. 제가 췌장암 4기 환자분들 처음 진단 받을 때마다 설명드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췌장암 4기와 모든 암이 그렇듯이 4기와 말기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원발 종양이 있고 좁쌀만한 전이가 하나만 있어도 사기이고 매출이할 만한 전이가
몇 개 있어도 사기이고 뭐 골프공만한 전이가 있어도 전신에 다 퍼져서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도 못하고 뭐 떠나실 날만 기다리는 범위가 다 사기죠. 이 중에서 말기는 이 끝에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군대에서도 그냥 병장과 말년 병장은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표현 아주 좋았어요. 네, 췌장암 사기라는 말씀을 알겠어요, 들으셨을 알겠어요. 적에 나는 췌장암 말기구나라고 먼저 심리적으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사기 중에서도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서 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마음가짐도 굉장히 환자분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기를 먹으면 암세포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 저도 그런 얘기 그래요. 들어봤어요. 아까 네. 뭐 대장암도 뭐 고기 안 네, 먹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고기를 먹으면 암세포가 고기를 먹고 커지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은 췌장암 환자분들에서 뭐 수술을 앞둔 분이든 항암을 앞둔 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허벅지 근육을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뭐 많이 걷는다던가 네. 물론 과로하시면 안 되겠으나 할 수 있는 한 운동을 하시면서 또 너무 기름진 음식까지는 아니겠으나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도움이 됩니다. 네. 같은 돼지고기를 드셔도 이를테면 뭐 수육을 퍽퍽하게 드신다던가 닭고기를 드신다던가 이런 건 괜찮죠. 대신에 삼겹살, 비계를 뭐 의도적으로 열심히 드실 필요는 없겠으나 적절한 고기 섭취 및 운동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잘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마음이 좀 그러니까요. 놓입니다. 예, 예. 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췌장염이 있는데 네. 췌장암이 될 수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걱정되죠. 네,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네. 췌장염의 개념은 그냥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신다던가 혹은 담석 때문에 오는 급성 췌장염이 있습니다. 근데 뭐 술을 계속 드신다던가 해서 이게 반복되는 재발성 췌장염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결국엔 마치 간경화의 췌장 버전처럼 만성 췌장염이 있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분이 만약에 만성 췌장염이라면 만성 췌장염은 그 자체로 췌장암의 강력한 위험 인자인 것은 맞는데 네네. 급성 췌장염 한두 번 된다고 췌장암의 위험요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뭐 술 때문에 급성 췌장염을 겪어보신 분들은 나 췌장암에 걸리는 거 아닐까라고 막 걱정하면서도 술은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걱정의 에너지를 금주의 에너지로 전환을 하시면 네. 급성 췌장염 한두 번으로는 췌장암의 원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정기 검진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검진으로 CT를 과연 찍어야 되느냐가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미국의 컨소시엄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췌장암 고위험군 환자분들만 추려서 그분들만 정기 검진을 아주 열심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에 위험한 물혹이 있다거나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고위험 췌장암 가족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정기 검진을 열심히 받으시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착하게 지내시는 것이 가장 최선인 혈액 것 같습니다. 검사에서도 그럼 췌장 관련 수치가 이렇게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CA19-9라는 유일하게 현재 FDA 승인을 받은 마커가 바이오 마커라고 하는데 그 수치는 췌장암을 한창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반응을 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아주 조기 췌장암을 발견하는 데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 마커로도 사실은 조기 췌장암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교수님은 젊어 보이시는 건가요? 젊으신 건가요? 아니 저보다 어려 보여요, 교수님. 그러게요. 저보다 예. 동생일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올해 연세가 전 말띠이고요. 78년생. 48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동안 비법이 있으실 법도 한데. 선생님도 술, 담배 안 하시죠? 예, 저는 잘. 그 규칙적으로 그러니까요. 걷거나 뛰거나 하시는 거예요? 예, 새벽마다 뛰고 그 있어요. 자극적인 식사 안 하시고요? 자극적인 식사는 가끔 하는데요. 잘 안 하죠. 수술하시느라 힘드시니까 또 한 번씩 네네. 하실 것 같아. 네. 네. 그런 게 다 동안이시다. 당뇨 관리도 하시고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또 생활 개인적으로. 사나이였네요. 네, 예. 네. 어쨌든 오늘 희망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췌장암 투병하시는 분들 치료 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금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